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의 김말순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춥지는 않으셨어요? 네, 오늘 날씨는 상당히 어제보다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04년에 옛 침례병원 부지를 인수를 해서 지금의 재활전문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네. 대학을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처음부터 병원 경영을 생각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남편을 일찍 사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사업하던 것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조찬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연한 경우에 노인 문제 강연을 제가 듣게 되었고 그래 하면서 노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 생각나면서 그 노인 인구가 앞으로 증가하면 그 노인 인구 때문에 생기는 노인성 질환들 그거의 중요성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2004년에 인창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찬 세미나를 그때 잘 들으셨네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청에 가서 듣고 왔습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찾아서 세미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평소에 그러시나 봐요. 예, 가능한 아침 시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아침에 생기는 조찬 세미나는 가능한 많이 가는데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내년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떤 분야로 국가에서 치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가능한 저는 좀 그쪽에 가서 듣고 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 요양원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차이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요양병원은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입원할 수 있는 곳으로 돌봄보다는 정상에 따른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상주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목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양원은 65세 이상이 되어야 일단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장기 요양 등급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소하게 되는데 1, 2등급 및 5등급에 따라서 시설 급여가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더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는 상주하지 않으시고 한 달에 의사는 2번 정도 협진 병원이나 촉탁 의사님이 오셔서 그 상태를 체크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요양병원, 요양원 사실 우리가 이용하게 될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또 이용을 하셔야 할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양병원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없지 않거든요. 이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요양병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은 정말로 많이 홍보하고 싶습니다. 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또 수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해 후에 회복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급성기 병원은 병원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 전문 치료를 하면서 장기 요양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그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존엄 케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저귀 없애는 실천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삶의 품격을 지켜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 순기능으로서 첫째 요양병원은 저비용으로 양질의 노인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소득 증대로 인해서 노인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여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원 병상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총 진료비는 솔직히 6.7%에 불과합니다. 네. 이렇게 저비용
고효율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네. 또 요양병원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한 12배 이상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 인력 외에도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도 크게 늘고요.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간병 인력을 포함해서 약 2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에 달하지만 임직원과 환자, 가족까지 합치면은 요양병원은 무려 1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 필요한 이유, 순기능,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의 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각에서 어떤 그 불편한 시선들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이제 고령화되면서 예.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요양병원에 맡기는 걸 집에서 모시지 않고 요양병원에 맡기는 거를 어떻게 불효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전부 가족이 부부가 전부 맞벌이 일자리를 가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요양병원이 없으면은 아마 집집마다 밤마다 싸움하다 볼일 다 볼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개선돼야 할 문제점 현장에서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지금 요양병원은 이제 일당 정액제로서 일당 정액제가 되면서 의료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당 정액제라는 게 뭔가요? 예, 정해진 금액, 어떤 서비스를 주든지 그 금액밖에 못 받는 거. 그 사람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건가요? 질병에 따라서요. 질병에 네, 따라서요. 7개 군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7개 군 분류에 따라서 네네, 하는데요. 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 4만 원으로 만약에 환자에게 필요한 수액이나 혈액을 제공해야 되면 혈액을 2개를 맞든 3개를 혈액 하나가 사실 8만 5천 원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수가는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저수가 구조로 인해서 물론 수혜를 하나도 안 받는 사람도 4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소진료, 이 진료비가 많아지니까 좀 과소진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의 주요 입원 대상자는 노인입니다. 노인이라는 특성상 환자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당 정액 수가만을 강요하면서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액 수가와 더불어 행위별 수가, 우리가 치료를 해준 데 대한 네. 그런 부분, 행위별 수가를 일부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환자 간병에 대한 것인데요. 환자 간병은 간병비 부담을 사실은 보호자들한테 좀 줄여줘야 된다고 이거를 생각해요. 줄여주면은 우리 보호자분들이 많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게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23조에 보면은 네네. 특별 현금 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 병원에는 간병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장기간 투병하는 환자의 간병비를 환자 보호자가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만 만약에 정부에서 부담을 해줘도 네. 아마 만성 질환자 장기로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네. 될 겁니다. 지난 2012년에요. 인창요양병원이 인창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으로는 최초로 한국 소비자 선정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표 브랜드 대상이라는 상이 있었는데 이걸 받았고요. 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3회 연속 1등급을 달성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달에 저희는 의료생명복지라는 이 이념으로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처음에 시작은 103병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4년 후에 2008년에는 583병상으로
요양병원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인창요양병원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네. 13년간 환자의 근익보호와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요양병원으로 거듭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4년 장성요양병원 방화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최대 위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였어요. 네, 14년도.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자위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자위 소방대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바람에 그해 52주년 소방의 날 안전행정부 장관상도 수상했고요. 또 제7회 치매 극복의 날, 요즘 치매 환자가 참 많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치매 극복의 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항상 임직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병원에 들어서면 저희 병원 슬로건이 인창이 하면 인류가 된다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문제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부산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요양병원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령화가 되는 만큼 치매,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 환자도 또 늘어납니다. 네. 병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된 병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재활요양을 통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요양병원의 하나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의 전문화에 따른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할 수 있는 요양병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고령화나 독거 노인 증가로 인해서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청이고 지역민의 수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명사초대석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의 김말순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4시 45분 지나고 있어서요. 이 시각 도로 상황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명사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의 김말순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이제는요.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이 얼마 전에 예. 명사초대석에 예. 출연을 그래요? 하셨었어요. 네. 그때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통 큰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57번째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로 평소에 나눔의 철학이 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이 나눔의 철학을 좀 나눠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게 사실 외국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한국에도 지금은 봉사에 대한 게 아직 저변 확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몇 번 듣고 나면은 꼭 이게 가입을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저뿐만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창요양병원을 이제 13년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게 한 거는 2008년부터 간호사들과 함께 천사데이를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금액이 모이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또 2010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제가 시작하게 된 게 왜 LA에 왜 흑인 폭동 있었죠? 우리 한국 그 동네에. 그걸 보고 나서 지역사회 지역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저런 게 날 수 있구나. 저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여기 인창요양병원을 초량에 개원하면서부터 지역민과 함께하는 것을 참 많이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부터는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의료봉사를 해왔고요. 또 우리 병원에는 인창 다문화 뮤직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다문화 가족 아이들에게 이게 악기를 가르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내에 해마다 20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그 20개 경로당에다가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경로당을 또 이제 선정을 하겠죠. 그리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이제 부산 지역뿐만 아니고 조금 타 지역으로 가자 해가지고 의료봉사를 저희들이 경남 의령군 화정면이라고 그 아주 좀 많이
차가 안 다니는 곳이에요. 노예진 곳이군요. 예, 네. 거기에 의료봉사를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3년째 했습니다. 그리 하고 있고 지금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하고는 건축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네. 부산광역시 이번에는 사하구 감전동에 있는 독거 노인 집도 수리해주고 네. 그분의 의료봉사 같은 거 의료 지원도 저희들이 동참한 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는 조금씩 하면은 그래도 그래 인창도 뭔가를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그래 베풀어가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한테 타인한테 베푸는 게 꼭 네. 베푸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왜 예전에 건설회사 운영하신 적도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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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조사를 이렇게 좀 했는데 그래요. 여러 가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다 맞습니다. 풀어놓으시네요. 그래요. 그걸 예, 훌륭하십니다. 아니까 그렇게 아마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는 가면은 네. 저희 법인에서 집을 보수해 준 집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명사초대석 이렇게 김말순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앞으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내년 희망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거 급한데. 근데 제가 동구문화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었어요. 작년에. 예. 올 3월 달에 했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동구문화 원장도 하시고. 예, 그래 하면서 이번에 이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한 거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 이 거점 기간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문화원으로서는 전국에서 3곳밖에 안 되는데 동구문화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2016년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이 상호 학습과 협력을 중점에 두는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춰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이기는 소외 아동들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이게는 악기라든지 이런 걸 다 국가에서 이 문예진흥원에서 다 보조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강사진도 다 보조해주고요. 그래서 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인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 정말 널리 홍보하고 싶는데 혹시 부산 지역에 네.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있으면 저희 동구문화원에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보살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그런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가 건강하게 융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계층이 좀 빚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명사초대석 의료법인 은경의료재단 김말순 이사장과 함께하면서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게도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눔 사랑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